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20번째 시간 제국주의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국주의 파트는 정말 출제율이 어마어마한데요. 너무나 중요한 파트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건요, 19세기 후반 열강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식민지를 건설한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 삼았던 것이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제국주의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시작됐는데요. 당시 유럽의 열강들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 값싼 원료와 노동력까지 얻게 되자 열강들은 앞다투어 대외 팽창 정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유린하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음에도 열강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미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문명을 전해주는 정당한 행위라며 제국주의를 포장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키플링이 쓴 백인의 짐이라는 시를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문명화시키는 것이 마치 백인들의 사명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백인들의 철저한 인종 우월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진화론 역시 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돼줬는데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스펜서는 인간 세계에서도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지배 논리에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데요. 과연 제국주의를 앞세운 열강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집어삼키는지 나라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제일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해 제국주의의 선두에 선 나라였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영국의 제국주의를 풍자한 그림인데요. 영국의 존불이 인도와 캐나다는 물론 남아프리카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과 이집트의 카이로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매입해 인도로 가는 최단 항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후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는데요. 이 이집트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자치권을 획득했고요. 이후 프랑스의 권유로 수에즈 운하 건설에 뛰어들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다 결국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영국에게 뺏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가져온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은 거고요. 이 수에즈 운하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었는데 완공연도가 1869년이에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완공된 해랑 같은 연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백기를 정말 많이 단축시켰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영국의 종단 정책은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1898년에 일어난 파쇼다 사건입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영국의 라이벌인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장악하고 튀니지를 차지한 후 넓은 서아프리카를 점령했고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국의 종단 정책과 충돌을 일으킨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인 건데요. 이러한 파쇼다 사건은 프랑스의 양보로 다행히 전쟁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강대국 반열에 든 독일 역시 동아프리카를 점령했는데요. 이 독일령 동아프리카에 지금의 탄자니아가 있어요. 이 탄자니아를 탕가니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탕가니카를 차지했던 나라로 독일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독일은 남서아프리카와 카메룬, 토고 등을 차지했고요. 모로코를 두고는 프랑스와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모로코 사건은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파쇼다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모로코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었다는 걸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벨기에 역시 광대한 고무 생산지인 콩고를 차지했는데요. 벨기에가 정말 이 고무 때문에 콩고를 얼마나 잔혹하게 수탈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콩고의 주민들에게 하루에 고무 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는 등의 끔찍한 만행을 자행했는데요. 정말 제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유럽 열강들의 잔혹함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에도 점령당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보시고 어떤 나라가 어디를 차지했는지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좀만 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종단 정책을 추진해 이집트와 수단, 케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남아프리카 연방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모로코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한 횡단 정책을 통해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를 차지했고요. 사하라 사막 일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이 충돌한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죠. 그리고 독일. 이 독일이 차지했던 동아프리카가 바로 여기고요. 이 밖에도 토고, 카메룬, 남서아프리카가 독일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프리카 쟁탈전에 뛰어든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소말리아 등을 차지했고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지만 이 전쟁에서는 이탈리아가 패배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 아프리카 내륙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나라였어요. 여기 있는 라이베리아 역시 독립국이긴 했는데요. 그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냈다고 보긴 무리가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확실히 이 시기 열강의 침략을 막아낸 아프리카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벨기에가 무참히 짓밟았던 콩고고요.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만행은 아시아와 태평양에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영국은 17세기부터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했고요. 1757년 프랑스와의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해 벵골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19세기 중엽에는 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이후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한 미얀마까지 식민지화해 영국령 인도에 병합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령 인도의 모습인데요. 크기가 엄청나죠? 하지만 영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를 차지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자치령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 역시 17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인도에 진출했으나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 패배하면서 인도 쟁탈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로 눈을 돌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차지했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자국의 선교사를 박해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삼자 이 과정에서 청과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졌고요.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이어진 청푸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차례로 프랑스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늦게 제국주의 침략에 발을 담근 미국은 먼저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고요.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며 태평양으로도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898년 쿠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일명 미서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 쿠바를 차지함은 물론 에스파냐로부터 필리핀과 괌섬까지 할양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태평양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를 점령했고요. 러시아의 경우 북으로는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남으로는 남하 정책을 펼쳐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로 크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을 차지했는데요. 정말 이 당시 식민지를 향한 열강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수탈당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민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과연 이러한 제국주의는 어떠한 결말을 낳게 될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국주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